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멀어질까? 진심을 다했는데도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 한편이 참 허전해집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상처가 더 깊게 남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윤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진심이 외면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조심하면 관계는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도망치고 싶다. 남자가 숨막혀하는 연락 폭탄. 카톡 읽었는데 왜 답이 없어? 지금 뭐해? 왜 전화 안 받아? 혹시 다른 여자랑 있는 건 아니지?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나를 많이 좋아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연락은 애정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결국은 숨이 턱 막히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3개월째 교제 중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하고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로 장문의 이야기가 와요. 처음엔 그 진심이 고마웠죠. 그런데 점점 무서워졌어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일하다가 전화 못 받은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고 결국은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이른바 연락폭탄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 내 불안을 당신이 책임져줘라는 감정이 숨어 있죠. 그 감정은 상대를 사랑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독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와 신뢰입니다. 서로 각자의 삶이 있고 그 틈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연락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을 때마다 초조해지고 확인하려 드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문자는 짧고 가볍게, 전화는 타이밍에 맞춰. 왜 안 받았어? 보다는 지금 통화 괜찮아? 이 한마디만 바꿔도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불안을 상대의 시간에 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믿어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2. 매력 0점 만드는 무조건 맞춤의 함정. 그 사람 말은 다 맞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해. 이렇게 말하며 상대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고 그가 좋아할 것 같은 말과 행동만 반복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무조건 맞춤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까요? 62세 김 여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5개월간 교제한 남성에게 항상 당신이 좋은 대로 해요 라고 말했고 그의 일정에 모든 걸 맞추었죠. 처음엔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몇 달 뒤 들려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넌 내 생각이 없니? 같이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무조건적인 맞춤은 겉보기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운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뭐라 해도 다 맞추겠지라는 확신이 들면 그 관계는 긴장감을 잃고 무뎌집니다. 연애에서 매력은 나만의 색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성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는 함께 인생을 나눌 동반자를 찾는 것이지 또 하나의 그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확고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맞추기만 하면 오히려 매력이 사라지죠.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나답게 행동하고 있을까? 무조건 맞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3. 끝없이 묻는 그녀, 믿음 대신 지치는 이유. 어제는 누구랑 있었어? 그 사람은 어떤 사이야? 왜 나랑 있을 땐 그렇게 안 웃어?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던지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 이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믿음의 반대편에서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은 연하의 남성과 교제하면서 점점 자신이 집착에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퇴근 후 연락이 없으면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랑 있는 건 아닐까? 나 말고 더 편한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결국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녀는 자주 묻고 그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결국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애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질문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이상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더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끝없이 묻는 태도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상대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느낌에 지쳐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은 요청한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나를 믿어줘라고 수십 번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를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의 연장선에 있어야 오래갑니다. 질문을 덜어내는 연습,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믿어주는 연습.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4. 사랑해서 그랬어가 사랑을 망친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 감정은 누군가에겐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 여인의 적극적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는 세심함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애정 표현은 통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봐야 해.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 여자랑 연락 끊어줘야지. 그 시간에 나랑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말의 시작은 사랑하니까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강요가 되었고 지침이 되었고 결국엔 이별의 이유가 되었죠. 사랑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지 상대를 조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정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유도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갑질이자 애정이라는 이름의 속박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특히 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에서 충분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편안하고 진심 어린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핑계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순간 그 진심은 피로가 되고 결국은 외면받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 정말 진심이라면 그 감정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감정의 무게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5. 연애의 기술, 거리와 속도가 답이다. 좋은 연애를 시작하려면 거리와 속도라는 두 가지 기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간다고 해도 너무 빠르면 부딪히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는 감정에만 기대기보다 관계의 템포를 조절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최근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취향도 비슷해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일정도 전부 나랑 맞추려 하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는데 이건 마치 결혼을 앞둔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연애의 시작에서 너무 빠른 속도는 상대에게 이 관계는 너의 선택권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린 속도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또한 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붙어 있으려 하고 모든 일정을 공유하려는 사람은 처음엔 애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피로감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의 온도가 금세 식어버리죠.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모두에서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속도와 거리를 맞추는 연습도 더 중요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을수록 한 걸음쯤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 많이 좋아질수록 천천히 다가가는 조심스러움.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빨리 다가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상대가 숨막혀 하진 않나요? 사랑은 밀착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거리를 잘 두고 속도를 잘 맞추는 사람만이 오래가는 사랑을 만듭니다. 사랑이 시작될 땐 누구나 설렘과 기대를 안고 다가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나보다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 안에서 내 감정, 내 목소리,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라지는 건 사랑보다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의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고 그가 원하는 말만 하고 그의 리듬에 나를 던지다 보면 나는 점점 나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우고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진짜 매력이 나옵니다. 중년의 사랑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